크리스마스인데 같이 놀러갈 여자친구가 없다. 크리스마스인데 설거지해줄 마누라도 없다. 하지만 괜찮아. 내 옆에는 방구와 방순이 친구들, 그리고 내 뒤에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현재 결혼한 지 11년이 되어 잘 살아가고 있던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미국 유학 때 만나 같이 동거를 하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없이 결혼한 터라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지원받아 살고 자영업도 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기도 둘이나 생기고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애들은 6살, 5살 아이들입니다. 1년 전쯤부터인 것 같네요.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이제 제가 제 힘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은 벌면서 금전적 여유도 생겼고요. 물론 저도 조금은 나태해졌어요. 아내는 그 돈 쓰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잦은 쇼핑에 어느 날부터인지 동네 애엄마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툼도 많았어요. 밤에 나가서는 아줌마들과 클럽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한 번씩 마시고, 그래 애들 본다 갑갑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계속 다퉜지만 그냥 믿으니까, 믿어달라 하니깐 그때부터는 놀러 나간다 해도 잡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우울증인지 저도 싫고 애들도 싫다 합니다. 혼자 살아보고 싶어. 라더라고요. 그럴까 말까 시간을 줄까 하다가 싫다 했습니다. 그냥 그리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다른 마음 안 먹고 잘할게. 그동안 미안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내에게 멋있어 보이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아내도 그러더군요. 자기한테 멋있는 남자 돼달라고. 그래서 노력했어요. 일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밤에 데이트도 나가고 호텔도 같이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랑 주고받은 카톡이었어요. 그냥 그리 큰 거는 없었어요. 보고 싶어. 다가와도 좋아. 크리스마스에 방 잡았어. 자기가 루돌프 해줘. 루돌프? 어떤 루돌프? 알면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의심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자는 마음에 직접 물었어요. 아니라 하더군요. 자기 믿어달라고, 저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그냥 펜팔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달라고, 그냥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런다고. 전 아내를 믿었어요. 다시는 제 마음 이런 일로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군요. 며칠 힘들고 그냥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2월에 가게를 하나 더 하게 되었어요. 돈 더 잘 벌어서 멋있는 아빠 남편 되고 싶었어요. 아내는 학교를 다니겠다 하여 그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랑 같이 공부할 방도 구해줬었습니다. 집에서는 애들이 아직 어려 공부를 할 수 없으니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있겠다 했습니다. 전 가게 한다고 바빴고 물건 사러 갈 시간도 없어 아내에게 부탁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더니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래 힘드니 아르바이트 구해서 내가 직접 해야지 하고 그리 했습니다. 저는 가게 때문에 하루 종일 못 보니 밤에 집에 가서라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물론 아내도 공부도 해야 하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쉴 수 있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 평일에는 학교 간다 공부한다 못 보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주말에는 놀러 나간다며 놀러 가더군요. 저는 불만이었어요. 난 그렇게 보고 싶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도 아내는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어요. 학교 졸업을 못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오늘은 집에 언제 와?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인데. 주말에 약속 있는데. 오늘은 클럽 가기로 했는데. 전 아르바이트한테 가게까지 맡겨가며 아내 공부하는 거 도왔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전 아내를 믿으니까, 공부한다 힘드니까, 애들 보느라 답답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풀게 해줬어요. 물론 제 마음은 안 좋았어요. 애들을 엄마 없이 재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문자로 저랑 애들이랑 자는지 뭐하는지 챙기긴 하더군요. 집에 못 가서 미안해. 내일 시험이라 할 게 많아. 라면서 주말엔 클럽에서 놀다 온다면서 혼자 먼저 자라 하더군요. 애들 재우고 혼자 자게 된 것도 일주일에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혼자 괴로워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도 하고 아내에게 불만도 가져보고 싸우기도 했어요. 가게 새로 하게 되어서 애들 신경 많이 못 써주고 일이 열심히 해보려는데 나아지지 않는 아내에게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애들이랑 힘들 때면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며 성질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엄마가 되어서 애들도 잘 못 보냐고 가게 하면 애들 잘 봐가며 열심히 산다 해놓고선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냥 싸우고 넘어가고 그리 지냈어요. 근데 평소엔 별 문제없는 가정이었어요. 저한테도 다정한 아내였고요. 근데 저도 이상할 땐 이상하다 생각했었어요. 약속 있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진한 향수에, 물론 밤에 클럽 갈 때는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나갔어요.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전 그냥 모두 믿기로 하고 어딜 가든 언제 가든 맘 편히 보내줬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 잠자리 할 정도로 자주 했어요. 어느 날부턴 피곤하니 그냥 자지 않은 날들이 생기더군요. 논다고 공부한다고 피곤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2번 정도는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 11주년 겸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애들 데리고 정말 신나게 재밌게 놀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아내 핸드폰이 저한테 있었어요. 사진이나 봐야지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열었어요.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열어보니 그 여행하는 와중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는 말들에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라 이틀 얘기한 거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물었어요. 그 애 누구냐고. 그러니 그냥 아는 애라 하더군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이 있냐 따져 물었어요. 그냥 하는 말들이라 합니다. 그냥 친구라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에 왔어요. 기분은 안 좋았지만 자기 믿어달라 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저도 잊으려고 할 때쯤 의심이 시작되더군요. 아내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봄방학 때 혼자 3일 정도 여행을 간다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랑 이번에 제가 본 남자랑 같이 있었더군요. 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해서 제가 사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 자기가 놀러간 곳에 그 사람이 다른 친구랑 와서 같이 놀게 되었다 하더군요. 그 사진 속 표정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나서 아내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물론 막말도 했고요.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만나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전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와중에 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던 예전 아내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방에 안심시켜놓고 핸드폰을 켜고 대화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봤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들과 사후 피임약을 들고 찍은 사진, 생리주기를 찾아 보내준 사진을 보다가 잠자리 사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같이 누워서 얼굴에 팩하는 사진까지,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시작은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다른 메신저도 대화를 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매일매일 아침 인사에 사랑해. 보고 싶다. 안고 싶어. 지금 집 앞이야. 언제 올 거야? 금방 갈게. 이런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저한테 공부하러 간다는 날에는 항상 그 사람 집에 갔던 거였습니다. 봄방학 때 여행도 미리 계획하고 간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그런 대화였습니다.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니 건담 들고 오라고, 알았다고, 그런 대화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철저히 속여가며 이 사람을 만나고 잠자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물론 저랑도 관계를 평소처럼 가졌습니다. 그냥 평소에 저를 철저히 속여가며 일이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이 문자 뭐야?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그냥 논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진들은 다 뭔데? 이러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 했어. 인정합니다. 전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과 애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며 같이 웁니다. 하지만 제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합니다. 제 생각에 전 조금 나태해졌다가 노력하며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아내를 믿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도 했고 항상 아내 학교 잘할 수 있게 무조건적으로 도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사랑한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잘 살자, 애들도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리 지내왔던 아내였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다 합니다.
전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3주쯤 지났습니다. 아내는 애들과 친정에 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아내랑 계속 문자는 주고받습니다. 따져 묻기도 하고 네가 인간이냐며 막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면서 절 타이르더니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진짜. 점점 지쳐. 당신 못 보겠다. 이런 말 들으면서 평생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지 않아도 평생 갚으면서 살려고 했어. 랍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다가도 지금까지 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전 이 가정을 깨기가 싫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기만 하는 우리 애들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그리 힘들어하다 애들을 위해서 가정 깨지 않으려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이 가정 깨면 안 된다 하면서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생각날 때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 남자랑 뒹굴던 사진, 몰래 여행 갔던 일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꿈도 매일 악몽을 꿉니다. 아직도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어찌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신랑은 늘 저보고 개념 없는 며느리라 합니다. 연애를 오래 했고 결혼하고 애가 지금 5살이 되었는데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은 15년이 되었네요. 개념 없는 며느리가 된 사연 하나. 나이 많은 신우가 하나 있고 그 신우의 자식들이 3명 있습니다. 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죠. 결혼하고 5년째인데 아직도 외숙모 소리 안 합니다. 아줌마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죠. 개념 차신 신우님께서 아줌마한테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쓰자면 저놈의 자식들 숙모 소리 할 때까지 용돈이고 나발이고 싹 다 없을 줄 알아라. 나 몰래 주다 걸리면 너도 얄짤 없어야. 둘, 신우랑 싸우고 1년째 연락 안 하고 삽니다. 물론 저만 안 하죠. 싸우게 된 건 뭐 그냥 넘어가고 싸우면서 마지막 신우와의 대화가 내가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난 이 집에서 뭐냐? 난 가족도 아니냐? 라고 했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난 너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개념차게 말씀해 주시기에 네 하고 그 뒤로 쌩깝니다.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난 니네 누나가 사과를 해도 받아주고 싶지 않고 화해도 하고 싶지 않아. 가족도 아니라는데 네가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 들었으면 아마도 우리 집으로 쫓아갈걸?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내거리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엄마 생신상도 못 차려 들어봤는데 니네 엄마 생신은 니들 가족끼리 해라 했더니 개념 없는 며느리 됐어요. 셋, 신랑이 말합니다. 넌 나중에 우리 엄마 늙으면 요양원부터 알아볼 것 같아. 모실 생각은 나중에 하면서. 순간 또 확 오르는 화. 본인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다지요. 나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안 모실 거야. 같이 사는 거면 모를까. 모시고 사는 건 신랑이 하세요. 나는 그냥 같이 살 거다. 넌 여태 엄마 모시고 살았냐? 가족이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대수롭지 않은데 니네 누나가 무서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내가 어쨌냐 저쨌냐 얼마나 조잘되고 간섭하겠냐? 아, 그럼 형님이 같이 사세요 하면 되겠네. 오, 좋아. 했더니 개념 없는 며느리 됐어요. 넷, 시어머니 우리 딸 용돈이라고는 딱 2만원 주셨죠. 2번에 2만원. 근데 신우네 애들은 철마다 가서 옷 사줘서 30을 썼네, 뭐 사주고 몇십을 썼네 하시면서 호박 살 돈이 없다. 용돈 좀 줘라. 라면서 신랑에게 말하십니다. 막말로 전 빡돌아요. 나중에 우리 딸 학교 들어가고 하면 나도 시어머니한테 가방이랑 옷이랑 30만원치 사달라고 해야지. 왜? 가들도 그렇게 사주면서 친손녀는 왜 맨날 과자 몇 봉 사주고 내가 사줬다 하시고 10,000원 주고 100만원 준 것처럼 해? 또 개념 없는 며느리 됐어요. 5. 시댁까지 가려면 차 끌고 3시간을 가야 합니다. 신랑이 토요일도 일하는 사람이라 일 마치고 가도 일찍 가도 8시랍니다. 밥 안 먹고 오지? 하시면 네 가서 먹을게요 하고 가면 찌개 하나, 먹던 김치, 콩자반, 장아찌, 반찬통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밥이라도 새 밥인 거에 감사해야죠. 신우네 식구들 새벽 1시 돼서 와가지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새로 끓인 찌개에 새로 꺼낸 김치, 어디서 나오는 생선과 고기들. 다행이네요. 밥은 우리가 먼저 먹은 밥이라서.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상견례 하는 날 시어머니는 추리닝은 아니고 뭐 아줌마들 그냥 집에서 입는 면티에 면바지. 신우는 그 당시에 어린애들 3명을 주르륵 다 데리고 와서 정신없고 엉망진창 다 넘겼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간 일들이니 됐다 하고 넘겼는데
이젠 슬슬 그때그때 걸고 잡고 개념 없이 덤벼볼랍니다. 호구가 되어있는 우리 남편 자리 좀 잡아줘야겠습니다. 신우님에게요. 물론 제 할 도리는 합니다. 명절이면 선물도 사가고 생신도 챙기고 한 달에 2번 시댁도 갑니다.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2-3번씩 드립니다. 신랑아, 내 할 도리는 다 한다. 그러나 할 말도 다 하고 싸워야 하면 싸워서 이길 거다. 라고 했죠. 정말 제가 개념이 없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꼭 시부모님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제가 개념이 없다고 해도 너무 욕하진 말아주세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깐요. 상처받아 울어요. 댓글입니다. 신랑한테 한 말씀 하세요. 내가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신랑 니하고 니 식구들하고 정신개조가 시급한 사람들이라고. 꼭 보면 저렇게 남편이나 남친이 좀 모질한다 싶은 애들이 마누라는 잘 얻더란 말이지. 우와, 개념녀 등장이다. 말 진짜 잘하시네요. 그리고 똑부러지게 행동하시고요. 전 이제 신혼 2개월 차인데 좀 배워야겠네요. 남편분이 호강하고 사시는데 그 중요한 걸 잘 모르시는 듯. 남편이 개념이 없으시네요. 자기 할 도리 다 하면서 할 소리 다 하고 사시는 게 참 보기 좋네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맞죠. 아, 그리고 신우 말 중에 가족 아니라는데 시어머니도 가족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같이 살자 소리 못 하실 건데요. 신우이가 며느리는 가족도 아니라는데 남편은 왜 가만히 있었대요? 가족도 아닌 며느리 보고 자기 엄마 모시라는 소리는 어찌 나온대냐. 글 읽다가 남편분 말에 욱합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소신있게 사시길 바래요. 남편과의 관계가 걱정이긴 한데 잘하실 듯. 남편에게 댓글 좀 보라 해요. 결혼하면 호칭대로 해야지. 아줌마가 뭐야. 이건 뭐 남보다 못해. 시부모는 어떻게 살았길래 호칭을 아줌마로 하는데 가만히 있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늙어서 주름이 없어진 거야? 신우는 그런 부모 보고 자라서 닭보다 못한 IQ를 지녔고 그 부모의 그 자식 윗물 위에 아랫물이라고 남편도 똑같네. 어디서 개념을 따져? 뭐야 이 깨알같이 머저리 집안은. 개념 있는 며느리에게 개념 없다니. 추가 글입니다. 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웬일로 밤에 전화를 다 하셨나 하고 받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니는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니? 어제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날이었어요?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어쩜 그럴 수 있냐? 나는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네가 그럼 안 된다. 분명히 본인도 잊어버리고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쭤봤어요. 무슨 날이에요? 시아버지 생신. 이랍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하나뿐인 며느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와이프이신 본인도 잊어버렸다가 하루 지나 생각나셨으면서 왜 나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하나뿐인 아들도 잊어버리고 달력을 봐도 뭐지? 했는데 아 그래요?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생각 없는 며느리가 되겠죠.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본 적도 만난 적도 얼굴은 사진으로 본 게 다인데 이제 결혼한 지 3년입니다. 밤중에 욕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기에 적어봤습니다. 제삿날은 까먹은 적 없답니다. 댓글입니다. 시엄마가 밤에 잠을 안 오고 어디다 시비가 걸고 싶었나 보네요. 시모 할 일도 없으시고 며느리를 한번 잡아야겠는데 특히 꼬투리 잡을 것도 없고 하니 저러시는 거 아닌가요? 결혼 3년 차라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어쨌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님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분들이랑 오손도손 앉아서 생일 케이크라도 켜셨대요? 다음에 또 시부 생일 가지고 뭐라 하면 조부모님들 중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생신 물어보세요. 시모 알고나 계시나? 저희가 돌아가신 시부 생일 챙겨야 하는 거라면 당연 시모도 양쪽 부모님 생일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시집 식구들 별 드립에 이제는 돌아가신 시부 생신 드립까지 진짜 별별 게 다 나오네. 아 방금 좀 소름 끼쳤어. 반전이다. 15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건강검진 시켜드린다고 뻥치고 병원 좀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예사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다 이런가요? 진짜? 아니라고 말해줘요. 믿기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분명 자기 엄마는 안 그런다고 하겠죠? 미치겠다. 난 또 살아계신 시아버지 생신 까먹었다고. 욕먹어도 싸네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계속 까먹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를 걸 거면 아들한테 걸어야지 왜 얼굴 본 적도 없는 며느리한테? 참나 어이상실. 다음에는 남편이 말없어서 저도 몰랐죠 하세요. 참고로 저희 아빠도 남편이 생일 몰라요 하세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일을 누가 챙깁니까? 와이프나 챙기는 거지.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 생신이셨네요. 혼자 적적하시겠습니다. 생일상이라도 차려두세요. 혹시 와서 드시고 가실지 압니까? 하세요. 제삿날 잊어먹으면 완전 역적되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 결혼을 왜 했지? 정말 빡칩니다. 3살 아이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지방 근무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육아는 당연 독박인데 친정 근처 살아서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아이와 둘이서만 있다 보니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시댁은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어머니께서 자주 안 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신랑 없이도 당연 와야 한다 생각하시고요. 남편이 명절이나 생신날 일해서 없을 때는 당연 아기 데리고 혼자라도 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 솔직히 가기 싫어요. 저 운전할 줄 몰라서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 타야 하는데 그것도 싫어요. 남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 없이 오길 바라는 게 제일 싫어요. 식습관을 비롯해 생활 방식도 다 다르고요. 끊임없이 방문 안 하는 걸로 태클을 겁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서 저희 집엔 못 오신다네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요. 아, 근데 방문 가지고 남편한테 끊임없는 푸시로 싸울 일 없는 저희 부부 그것 때문에 매번 싸워요. 이 다툼은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님이 자꾸 이간질 시전하십니다. 손자는 뭐하니? 자고 있니? 이런 걸 지방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하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한테 말하는 게 달라요. 저한테는 힘들다. 오지 마라. 이러시면서 남편한테는 울면서 손자 보고 싶다. 지난번 생신 때 찾아뵙고 안 간 지 한 달째 되던 날에는 내가 설거지를 시키니 밥을 하라 하니 오면 편하게 해주는데 결혼할 때 보태준 거 없어서 무시해서 안 오냐고. 그 말을 남편한테 다다다다 뱉고 저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하네요. 남편이 술에 취해 말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보통의 가족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뵙나요? 남편 없이요. 문제는 저희 남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손자 감춰놓고 안 보여주는 며느리로 만듭니다.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은 게 이상한 거냐? 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저는 그럴수록 더 가기 싫어지고 어머니는 안 온다고 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아들은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은 이제 엄마도 저도 싫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 도리는 한다고 전화도 드리고 무슨 날마다 찾아뵙고 달마다 용돈도 계좌로 드리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오길 바라시는데 그것까지는 진짜 못 맞춰드리겠어요. 아들을 자꾸 괴롭혀서 저희 부부 싸움나게 하니까 진짜 못 견디겠고 보기도 싫어요. 근데 남편은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게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남편 있을 땐 거의 시댁 위주로만 가요. 제가 평상시에 친정에 많이 머무른다는 이유로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 시국이 역대급으로 심해졌고 지난 주말에 당연 안 갔어요. 전화드렸죠. 안 받아요. 일부러요. 몇 통을 드렸는데 안 받고 전화도 안 와요. 화난 티를 꼭 냅니다. 이제 이 문제로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지겨워요. 그냥 무시가 답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걸로 다툴 것 같은 예감이에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또 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다들 연인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결혼은 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올인하세요. 댓글입니다. 아내 없이 손주 데리고 친정 가는 사위 몇이나 있어요. 시자들은 대체 왜 그렇게 상식 밖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면서 그게 비정상이고 무례한 것처럼 몰아가죠? 시자가 붙으면 그동안 없던 DNA가 발현되나요? 크리스마스가 대체 언제부터 시댁 가는 날이 됐다고 주구장창 올라오는지 정말 열불나네요. 어휴. 손주랑 아들만 보내요. 난 간만에 밀린 집 청소할 테니 다녀와 하고 보내세요. 이거 읽어보면 해결 방법이 딱 있어요. 그래도 제 도리는 한다고 전화도 드리고 무슨 날마다 찾아뵙고 그리고 달마다 용돈도 계좌로 드리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오길 바라시는데 그것까지는 진짜 못 맞춰드리겠어요. 님이 저놈의 도리 안 하심대요. 통화한 거 남편한테 보내주고 어머니 또 저러냐고 치매냐고 더욱 불안해서 애 데리고 못 가겠다고 이 구역 도라이가 나다 하고 싸우던가. 저짓거리에 장단을 맞춰주니 더 저러지. 시댁에 전화는 왜 해요? 이해 안 되네요. 괜히 도리는 해야지 할 거면 그냥 꾹 참고 하던가.
해놓고 남편이랑 싸우면 더 손해라는 걸 모르나? 고생하고 욕먹지 말고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하지 마요. 시어머니 손주 타령하면 애아빠 보낼게요 하고 남편이 뭐라 하면 안 그래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더라. 시간 내서 다녀와. 바쁘다 뭐라 하면 나도 바쁜데 어쩌지? 시간 내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괜히 싸우지 말고 난 모르겠다. 니네 엄마 니 알아서 해라. 시전하세요. 남편 없이 아예 시댁을 안 가면 돼요. 전화 안 하면 돼요. 나중에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이젠 그냥 남편분 없으면 전화도 방문도 하지 마세요. 아내분이 노력해도 만족 못하시고 남편분과 사이 이간질하고 나쁜 며느리 만드시는데 굳이 욕먹으면서 싸우면서 노력할 필요 있나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내분 노력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쁜 며느리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아 그때가 좋았구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후회하시겠죠. 말이 차로 2시간이지 아이랑 짐이랑 챙겨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남편분이 혼자 애 챙겨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가본 적 없으시죠? 시어머니는 멀어서 힘들어서 못 오는 길을 왜 아내분은 애까지 챙겨서 고생해서 가나요? 그리고 남편분은 친정은 왜 잘 안 간다고 하시는지 며느리돌이 원하시면 사위돌이도 하셔야죠. 시댁은 어른이고 뭐 친정은 애 봐주는 호구인가요? 자기가 지방에서 일하느라 아내와 아이를 친정에서 대신 케어해 주시는 건데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역공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남편이 그 말을 하면 이해하는 리액션 시작. 당신 속상하겠다. 내가 더 신경 쓸게. 하고는 전날 주말마다 연락해요. 당신 이번에 일찍 와서 아이 데리고 어머니께 가봐. 어머님이 아들 손주 보고 싶으시겠다. 그때 힘들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잖아. 내가 다 속상하더라. 아들이니까 어련히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봐. 너 보고 오라는 거지 내가 가면 뭐래? 이런 대답 나오면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오지 말라시고 자기한테는 눈물 보이셨다며. 자기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다니까. 나야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야. 근데 자기는 어머님이 귀하게 키운 세상 뭐랑도 안 바꿀 귀한 아들이잖아. 아들 손주 같이 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얼른 다녀와요. 나도 평일 내내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효도 좀 해야지. 어머님 보니 나도 생각이 많아지네. 항상 어머님께 배우는 게 많아. 부모님들은 우리가 항상 품 안의 자식이길 바라시나 봐. 너 가기 싫어서 수쓰냐? 어쩌고 하면 무슨 소리야? 어머님 반응 좀 봐봐라. 나한테는 괜찮다. 자기한테는 보고 싶다 하시는 거 몰라? 당신 그 정도도 못 알아듣는 거야? 자식이랑 며느리를 비교해? 으이그. 이거 한 달만 해봐요. 나가 떨어집니다. 손가락질을 지가 받아봐야 알지. 지금은 절대 정신 못 차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1살 2살 연년생 남매 키우는 32 애엄마입니다. 첫애 생기고 나서 직장을 그만둬서 전업주부예요. 원래 남편은 집에 꼬박꼬박 들어왔었어요. 근데 6개월쯤 전에 고향 친구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후부터 밖으로 나돌고 항상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 아니냐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그건 아니에요. 남편은 항상 놀러갈 때마다 친구 1, 2, 3와 노는데 제가 외도 의심 들어서 은근 철저히 확인해봤는데 바람은 아니었어요. 고향 친구 1이 이사 온 후부터 조금 거리 두고 지내다가 갑자기 똘똘 뭉친 겁니다. 이 고향 친구 1이 남편 친구들 무리의 중심 같은 사람이라 멀어졌던 무리를 다시 뭉쳤나봐요. 아무튼 맨날 일 마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게임방 가고 주말엔 캠핑 가고 아주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또 짜증나는 게 제가 전화하고 들어오라고 바가지를 긁고 난리를 치면 알았어. 들어갈게. 라면서 숙여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그때뿐입니다. 차라리 나한테 남자가 놀 수도 있지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면 정 뚝 떨어져서 쿨하게 이혼하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속이 더 터지는 겁니다. 이혼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 주변에서 다들 말려요. 친구들은 그래도 바람핀 건 아니잖아. 네 신랑 나쁜 사람 아닌데 최대한 잡아봐. 라면서 말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 모르죠. 혼자서 애 보면서 하루 종일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 걸면 지 혼자 신나 있는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지고 세상 하직하게 하고 싶어져요. 이혼한다고 길길이 날뛰면 싹싹 빌면서 안 그러겠다고 하다가 또 나돌고 그러면서 미안한 건 아는지 미안하다.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안 돼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자니 혼자 피덩이 남매 키울 자신도 없고 애들 이혼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제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도 가족도 없어요.
있으면 뭐해요. 제 맘 이해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그냥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로 했어요. 당신은 이제 내 남편 아니다. 그저 애들 아빠일 뿐이다. 이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 할 바 아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싸돌아다녀라. 그렇게 마음먹은 후부터 전화 거는 거 다 끊었어요. 오히려 그전엔 바가지 긁고 냉랭했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마음도 나름 편해져서 옛날처럼 출근 잘하라고 배웅도 해줍니다. 밥도 차려주고 할 거 다 해요. 남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면 남처럼 대하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이 화나게 하면 나도 화나지만 남이 뭔 쇼를 하든 내 할 바 아니니 신경을 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타인에게는 친절하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걸 제가 화가 풀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전화 안 걸고 바가지 안 긁으니까 신났네요. 아예 외박하고 그대로 출근하는 날도 생기고 일주일 중 일주일은 안 들어오네요. 기가 막혔지만 뭐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저는 애들 방에서 같이 자기 때문에 각방이었어요. 아침에 아침 차려주고 방에 쏙 들어가고 대화는 진짜 단답식으로. 절대 먼저 말 안 걸고 하지만 대답해줄 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주고요. 눈치 제로인 남편은 그때도 위화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먼저 전화 건 적 없더니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씹었어요. 그러니 문자가 옵니다. 뭔 일 있어? 전화 왜 안 받아? 그러고 계속 전화 오길래 호기심에 받아봤어요. 싸그리 남처럼 무시한 지 3주 만에 나눈 전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뭐 좀 한다고. 애들 뭐해? 밥은 먹었어? 아니 지금 먹으려고 해. 화났어? 진짜 미안해. 아니 오늘 방석이가 힘든 일이 어쩌고 저쩌고. 뭘 미안해. 그럴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이제 내 눈치 안 봐도 돼. 뭐라 안 할게. 조금 당황한 듯한 눈치였어요. 그 다음부터 슬슬 집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꼬박꼬박 걸어서 막 뭐하고 있냐, 애들 잘 있냐, 밥 먹었냐 이런 걸 묻기 시작해요.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사오고 저녁 먹을 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애들 보면서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저 들으라는 듯이 크게 나 오늘 애들이랑 있을 거야. 안 나가. 이러면서 전화 끊어버리고. 솔직히 저는 그때 진짜 엄청 지치고 더 이상 마음고생하기 싫어서 마음 다 놓은 거라 네가 그러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싶어서 계속 무시했어요. 일단 2달 정도 된 지금 남편이 일주일 중 일주일을 칼퇴합니다. 회식할 때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럽니다. 오늘 회식하는데 빨리 가게끔 해볼게. 기도 안 차네요. 그런 걸 왜 변명하듯이 설명하는지. 제가 싸그리 관심 끊고 무시하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이혼하겠다고 날뛸 땐 모르다가 당장 받아주면 이 인간 또 정줄 놓고 2달 전으로 돌아갈 거 뻔히 보여서 일단 모른 척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요. 눈 감아주고 싶지 않은 게 이 인간 때문에 1년 동안 마음고생한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고 싶지 않네요. 일단 받아줄지 말지는 보류해요. 고작 이따위로 제 마음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안 될 땐 무시가 답인 듯 싶어요. 댓글입니다. 아 짠하다. 글쓴이가 저리 담담하게 써내려갔지만 저거 정말 마음을 놔버리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특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낀 정도가 더 컸을수록 놔버리는 과정이 거의 지옥이죠. 온갖 스트레스, 자괴감, 비참함, 공허함 등등 지옥의 짬뽕을 느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단계예요. 더 슬픈 건 저렇게 마음 한번 다치고 나면 남편이 제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쉽게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 안 열어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마음이 안 열려요. 제발 남자들 여자가 뭐라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줬으면. 그들 귀에는 파기몰이 앵앵거리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마음속에서 당신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암튼 글쓴이 진심으로 토닥토닥하고 갑니다. 원래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화내고 싸우는 것도 다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 남편 입장에선 지금이라도 눈치채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몇 달이라도 더 길어졌으면 이혼 안 하더라도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듯요. 육아휴직 중인데요. 저도 남편의 관심과 대화를 원했지만 퇴근하면 휴대폰 TV와 혼연일체되어 있는 모습에 약 9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젠 남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생판남이 우리 애기도 돌봐주고 밥도 챙겨주네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놔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남자들은 알까요? 우리 남편하고도 비슷하네요.
나쁘려면 그냥 확 나빠서 정이라도 떨어지게 하던가 그냥 중간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어가는 거죠. 포기를 못하게 하는 재주가 넘치는 놈이었어요. 그래도 3년 당하고 나니 분노고 뭐고 그냥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너 왜 그러냐 하길래 너가 그렇게 내 남편 하기 싫은 것 같아서 나도 널 남편 자리에서 뺐어. 그냥 애들 아빠만 하고 나도 애들 엄마만 하고 그렇게 살자. 그러다 애들 크면 이혼하던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모든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기게 남편이 집에서 맴도네요. 근데 저나 애들은 아빠가 집에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안 나가? 나가 괜찮으니까. 친구라도 만나. 싫으면 회사 가서 일하던지 괜찮아 했어요. 애들도 아빠가 있으니 불편하다고 나가라고 하고 기어이 안 나가면서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무시했어요. 저랑 애들만 놀았어요. 끼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몇 년 지나니 다행히 애들하고의 관계는 회복이 돼서 정말 사이가 좋네요. 식당을 가도 다들 아빠가 다정하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저만 속으로 욕해요. 그래도 내 자식한테 다정한 사람이 제 눈에도 믿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은 남편이 남편 노릇도 은근 하려고 하고 아내 노릇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아빠 노릇만 하고 살자고 했어요.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또 상처받을 거 걱정도 되고 달라져봤자 얼마나 달라진다고 또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뻔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돈 벌면서 이혼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해요. 애들과도 의외로 사이가 좋아 보이니 애들 크면 애들이 원할 때는 저 혼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는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 맘은 그런데 남들에겐 말 못하죠. 그냥 막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아내만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예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음악을 넣어봤어요.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내용과 맞지 않는 음악 넣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연말 분위기 내고 싶어서 당분간 해볼까 합니다. 아직 편집 전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업로드가 많이 늦어서 빨리 해야겠네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핸드폰 키고 유튜브 키고 썰닭 보면서 재밌다고 알람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라, 빨리 눌러라. 왜 아직도 안 누르고 뭐하고 있냐고. 내년에도 혼자 보낼 거면 누르지 말던지. 이래도 안 누르냐, 빨리 눌러라.